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 만약을 위해 가입했는데 막상 필요한 순간 알고 보니 내가 알던 보험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두 분의 약관 전문가가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가정경제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 숨겨진 보험 약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보약 레시피. 자, 매주 월요일 내 돈, 우리 집 경제를 지키러 출동하는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빰빠라밤. 빠바바밤. 오늘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할 말이 많아요. 맞아요. 아니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길래 그런지 주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권혁준 전문가님? 네, 오늘은 열공성 뇌경색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위에 보면 뇌경색이 온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또 그만큼 뇌경색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열공성 뇌경색이란 뇌에 있는 작은 혈관인 미세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이로 인해 혈류가 차단되어 뇌조직을 손상시키는 혈전성 뇌졸중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I63.8 진단 코드가 나와서 뇌졸중 진단금 혹은 뇌혈관 진단금 청구를 해도 보험금 받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속상한 일이죠. 뭔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어렵다 하실 수 있는데 뭔가 그냥 뇌경색이긴 뇌경색인데 온 걸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뇌경색의 하나고 네. 이게 진단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뇌경색의 하나다. 네, 맞아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왔다가 지나간 거랑 똑같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네.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 손떨림, 두통, 기억 감소, 소견이 동반되는데요. 네. 환자가 나중에 진단받고 나면 맞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손 떨렸던 적 없으세요? 기억력이 감퇴됐던 특별한 요 시기쯤 또 다른 생각나는 시기쯤 없으세요? 라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맞아요. 저 그랬던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나? 근데 그랬던 적이. 그렇죠. 근데 이 증상들을 선생님들이 조합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유난히 심했던 그런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손떨림과 두통과 기억 감소가 같이 동반되는 거죠. 조금 더 심하게요. 그리고 예전 증상을 기억을 일단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환자분 뇌경색이 왔다가 지나갔네요. 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라는 연락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이때 진단을 받았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선생님 갖고 계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가능하면 보험금 당연히 청구를 하겠죠. 근데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 다뤘고요.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분이 진구성 뇌경색 네. 요것도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네. 뇌경색이고 네. 그래서 지급 거절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한가 봐요. 네, 비슷해요. 네, 이 진구성 뇌경색은 발병 당시 별다른 증상 등 특이사항이 없어 모르고 지나갔지만 건강검진 등 기타 검사를 통해 오랜 기간 후 발견된 뇌경색을 의미하고요. 네. 열공성은 경색이 와서 그 부분이 동그랗게 구멍이 난 것처럼 까맣게 사진이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 이렇게 각각 진단하기도 하고 네.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긴 하네요. 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의사 선생님께서 뇌경색이다라고 진단을 하신 거예요. 뭐 열공성인지 뭐 진구성인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뇌경색이에요.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그럼 진단 코드도 나오잖아요. 아까 그쵸. 뭐 I63 뭐 어쩌고 하고 네. 그 진단 코드까지 나왔으면 내가 어쨌든 아팠던 건데 열공성 뇌경색 왜 보험금 안 줘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질병 코드를 말씀드리는 게 I60번부터 I69번까지가 뇌 혈관 질환에 포함되기 때문이고요. 63.8은 거기 안에 포함되죠. 그죠. 근데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급이 어려운 이유. 우선 열공성 뇌경색은 언제 발병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약관에서 진단금 지급 기준의 가장 첫 번째 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뇌경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회사는 정해진 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단 확정된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험 가입을 언제 했어요? 3년 전? 5년 전?
근데 이거 언제 발병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거를 보험회사는 명확하게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가입한 기간 동안 이게 지나간 건지 그 정작. 전에 지나간 건지를 모른다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야 너무하네. 맞아요. 보험회사는 보험 기간 중에 발병한 게 아니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청구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한 다음 청구해야 돼요. 아니 어떤 게 확실할지 모른다면 또 소비자한테 미안해요.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 두 분이 늘 하시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럼 내가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아닐 때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지나갔을 수도 있으면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죠. 그러면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지나갔을 수도 있잖아. 그쵸. 이거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죠. 그럼요. 왜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아까 김성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한테 화내는 건 아니에요. 예리하세요. 이 진단금 지급 기준 가장 첫 번째 줄, 네. 보험 기간 중에 뇌경색 진단으로 확정된 경우 네. 회사는 정해진 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도 중요해요. 나중에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 한번 코에 걸고 귀에 걸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꼼꼼하게 뭘 확인해야지 이런 분쟁 없이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뇌혈관 진단비를 지급 기준으로 가정을 했을 때 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진단서입니다. 확정 진단된 질병 코드가 필요해요. 추정, 의증은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CT 및 MRI, MRA, 조혈관 조영술 등의 영상 판독지가 필요해요. CT나 MRI 영상이 아닌 판독지를 따로 요청해야 돼요. 영상 판독지에 꼭 담겨야 하는 내용은 지나간 뇌경색의 흔적입니다. 그래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둥 나왔죠 이제. 네 맞아요. 일단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약관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약관 작성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 계약자 즉 보험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 방금 주디가 정말 예리하게 짚어주셨어요. 사실 이 얘기를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선 분쟁에 첨예하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죠. 이때 어떻게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내용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환급률을 좀 높여주세요. 혹은 저는 환급금을 전혀 받고 싶지 않으니 대신 더더더 많이 할인해 주세요. 이건 불가능하죠. 맞아요. 안 해줘요. 여기서 작성자는 누구죠? 보험사죠.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죠. 여기서는 명확하게 내가 보험에 가입 안 했을 때 이 뇌경색이 지나갔다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가입한 시기에 뇌경색이 지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줘요. 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직접 보험사에 전화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내가 따져야 되는 거예요. 보험사가 쉽게 인정하지 않을 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네. 제48조 약관의 해석입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라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꼭? 네.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줘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작성자 돼요. 불이익의 그렇게 하셔도 원칙을 돼요. 적용해서 해석해줘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좀 더 있어 이왕이면. 보이게 해야 또 보험사가 네. 그렇구나. 자, 예를 들어서 자궁 내막 암 전이 가능성이 있어서 난소를 절제했는데 보험회사는 예방 차원이라고 보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난소를 2개 이상 절제하면 비뇨 생식기 장해로 해석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이 가능성이 있어서 난소를 절제했다. 내가 내 난소를 절제하는데 전이 가능성이 있어서 절제한다. 내가 눈물을 머금고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그거는 예방 차원이라서 보상 안 돼. 이거는 아니죠. 이건 내가 내 몸을 절제하는데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했겠어요. 이건 예방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내 그 결심이 있기에는 예방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되죠. 네, 장해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뇌졸중 진단금과 관련된 또 다른 판례가 있습니까? 네. 의정부 지방 법원 판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사건의 개요는 2020년 6월경 우측 팔에 힘이 빠져서 리모컨도 놓치고요. 우측 다리에 힘이 빠져서 갑자기 주저앉는 증상이 있었어요. 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이때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담당 주치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자세한 병력을 확인한 후에 A씨, 그러니까 원고를 상대로 MRI 검사를 시행했어요. 네. 그랬더니 뇌경색증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하지만 보험에서는 뇌경색이 아닌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일과성 뇌허열 발작이라고 판단하고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을 발생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고가 손에 힘이 빠져서 리모컨도 떨어뜨리고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서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네. 그래서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요. 보험금 청구했어요. 근데 보험에서는 뇌경색이 아니라 뇌경색 말고 일과성 뇌허열 발작이라면서 지급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송이 일어났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도 어렵지만 네, 죄송합니다. 이 상황 자체도 어려운데 네. 보험회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보험회사의 이런 판단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네. 의사가 뇌경색증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네. 이 질환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가 그쵸. 뇌경색입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이런 뭐 MRI 결과랑 이런 거 판독을 쭉 보고서는 이거 일과성 뇌허열 발작이에요. 네. 못 드립니다.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왜 이해가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내 말은. 하나죠. 자,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죠. 소송이 당연히 발생할 거고요. 이 네.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일과성 뇌허혈증은 일단 혈전이 혈관에 막기 전에 저절로 녹아서 그 증상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판결 요지는 주치의가 원고에게 실시한 검사를 토대로 뇌경색증이라고 진단을 하였고 주치의는 뇌경색증이라고 맞아요. 진단했고 그렇죠. 이러한 진단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진단 확정 방법에 부합하는 점, 원고에게 G 보험사와 H 보험사는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과 그렇죠. 일과성 뇌허열 발작에 가까워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당이가 충분한 검사를 한 뒤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진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인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뇌졸중 진단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어렵네요. 뭐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어렵죠. 왜 어렵냐면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는 거구나 하고 덮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소비자를. 자, 봐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어려운 말을 막 써놓고 안 준대요. 안 되는구나. 우린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된다 그랬는데? 하고 우리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누구냐?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왜 안 돼? 되지. 네. 도와드릴게요. 네. 하고 되는 걸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왜? 의사 말이 맞으니까. 그쵸. 질환은 의사가 알죠. 보험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는 보험을 알죠. 자, 4부에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 중에 전문가님들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살펴봅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그 고민이 해결됐는지 저희가 방송에 맞게 사연 재구성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관리를 해주던 전문가가 있었고요. 그분을 믿고 모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은퇴하고 나서 보험료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거였어요. 제 요구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졌는지는 사실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6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저절로 이 보험증권을 바라보게 됐고요. 보험료가 좀 과하다 하는 생각에 오늘 방송에 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 분들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은퇴를 하고 나면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그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보험 같은 거는 만약을 위해서 들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은퇴 후에까지 들어야 되나? 그 전에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네, 맞아요. 이 사연자분께서도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혼자서 헤쳐나가야 할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살펴보니까 노후에 대한 대비는 아주 잘 되어 있으셨어요. 너무 다행이다. 네, 근데 문제는 보험이었습니다. 사실 보험료 납입이 모두 완료된 보장들도 있었고 내년이면 납입을 끝마치는 보장들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예전에 가입하셨던 보장이라 그런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납입을 은퇴 전에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에 아팠을 때 네. 내가 노후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놨어도 노후에 내가 아프면 그 모아둔 돈이 한 번에 확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은퇴 전에 대비해 두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두 분이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네요.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자분께 상담을 한 번 더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 설계사님한테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보험 점검을 해보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보다는 우선 사망 보장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사연자분님께서도 너무 깜짝 놀라셨는데요. 은퇴 이유를 걱정하시는데 왜 사망 보장을 준비하셨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 50대 싱글이세요. 사망 보장보다는 앞으로 쭈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을 갈 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 상황을 보고 말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서 한참을 고개를 떨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연 보내신 우리 청취자분도 너무 안타까운 게 사망 보장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특약을 이렇게 세세히 봐야지 아는 게 아니라 사망 보장은 보험 그 덩어리잖아요. 왜 이걸 모르셨을까? 보험 덩어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품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자세히 봐야 아는 게 아니라 사망 보험을 내가 가입하고 있구나라는 걸 모르셨다는 게 너무 거기다 싱글이시면 내가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죽고 나서 뭔가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건데 이걸 왜 모르셨지? 아 뭔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렵게 도움 요청하신 만큼 앞으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 이후에 보장 때문에 걱정하실 일 없도록 잘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선 사연자분의 현재 납입 중인 총 보험료는 90만 원 정도입니다. 아주 좋은 점은 납입이 완료된 보장도 있으셨고 납입이 얼마 남지 않은 보장도 있으셨습니다. 반면에 안타까웠던 점은 90만 원 중 65만 원 정도가 종신보험으로 되어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 가입하신 보험들이었어요. 그렇죠. 65만 원을 종신보험. 네.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납입이 얼마 남지 않은 보장과 납입이 완료된 보장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1~3종 수술 특약이에요. 1~3종 수술 특약은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고요. 우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죠. 물론 안타까운 점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납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보장들은 아무래도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 특약이 대부분 70세나 80세에 끝난다는 점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셨습니다. 네, 예전에 가입하셨던 보험은 장점도 물론 있지만 보장 기간이 좀 짧죠. 예전에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는 게 짧다 보니까 예전 보험은 70세 만기, 80세 만기 뭐 이렇게 좀 짧은 게 있습니다. 네. 보장 기간이 좀 긴 특약들 최근에 가입한 거는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안타깝게도 최근에 가입하신 보장들은 모두 종신보험이었어요. 그 설계사분 좀 만나야겠다. 심지어 20년 동안 납입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가 5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종신보험만 65만 원에 납입을 하셔야 해요. 특약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 사연자분은 기존에 유지 중이신 납입이 거의 끝난 보험들과 실손보험으로 은퇴 이후 의료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 보장 기간이 70세나 80세가 되면 실손보험만 남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를 한 달에 90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암진단금이요 6천만 원, 뇌출혈이 1,000만 원, 그리고 급성심근색 진단금 1,000만 원, 그리고 좋았던 1~3종 수술비가 질병, 상해 입원비, 치매 진단금 2천만 원, 마지막으로 실손보장 이렇게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그 흔한 뇌혈관 진단금이나 허혈성 심장 진단금은 전혀 준비가 조금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험료 대부분 사망보장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 보여집니다. 암진단금 6천만 원, 뭐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다 괜찮은데 뇌출혈 좁은 거에 1,000만 원, 안 돼요. 급성심근 좁은 거에 1,000만 원. 요렇게만 있다는 거가 너무 신경이 쓰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하네요. 정말
저희도 좀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사연자분의 보장을 최대한 잘 보충해드려서 은퇴 이후의 불안감을 없애드려야 두 분의 되잖아요. 역할이죠. 네, 먼저 종신보험 2건과 치매보험은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은퇴 이후의 의료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은 6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좀 보강을 했어요.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은 암 진단 이후 5년 동안 치료비를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1년간 1억 한도에서 암에 관련된 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사연자분께서 표적 항암 약물을 이용한 치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더불어 사연자분께서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금이 뇌출혈과 급성신경쇠로 보장의 폭이 너무나 좁게 되어 네. 있으셨죠. 뇌혈관 진단금과 허혈성 심장 진단금을 각각 2천만 원씩 새롭게 추가했고요. 질병과 상해 수술비도 1, 5종 수술비 그리고 112대 질병 수술비를 포함해서 그동안 없었던 또한 일상배상 책임 특약까지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장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우리가 진짜 자주 네. 다루잖아요. 맞아요. 그러는 이유는 굉장히 저렴한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뭔가 끼쳤다. 그렇죠. 그랬을 때 굉장히 폭넓게 보장을 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 이것도 없었다니까 좀 진짜 너무하네 하는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듭니다. 치매보험도 정리하셨다고. 네, 했죠? 치매보험도 중증 진단 시 진단금 2천만 원을 지급받는 보장보다는 치매는 사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아주 긴 싸움이 될 수 있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좀 도와드렸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존의 90만 원이었던 보험료를 딱 절반인 45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네. 심지어 이 중에서 납입이 얼마 남지 않은 보장이 또 있는데요. 네. 그게 매달 10만 원이었고요. 내년 12월이면 끝납니다. 어. 자, 그러면 노후의 실손보험 포함해서 35만 원만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 사연자분께서는 90만 원을 앞으로 최대 35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데다 보장을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네. 총 납입 보험료도 2억 1,6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총 납입 보험료 역시 1억 3,20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1억 3,200만 원. 오, 이게 네 집 이름이야. 엄청나죠. 맞아요. 너무 많이 줄어들었네요.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사연자분께서 두 분 만나고 나서 야, 내가 진짜 우리 집 살림이 이렇게 폈구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은퇴 이후에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이 정확히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몰랐다는 게 이렇게 가슴을 치고 후회할지 몰랐다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퇴 이후에도 마음이 편안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뭔가 아플 때 내 보험이 도움이 안 될 때 그런 때가 있으면 이 두 분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십시오 라는 말씀 드렸는데 혹시라도 지금 아프진 않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내가 아플 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있는 분들 그리고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이 보험을 가입하는 거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내가 아플 때나 다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보험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관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약관이 내가 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 보험금을 잘 주는 보험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약관 전문가들과 함께 하신다면 내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 속을 썩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어봤고요.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지나간 뇌경색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같은데요.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지나간 뇌경색도 꼭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둘째. 치매보험은 진단금보다 매월 평생토록 지급받는 형식의 보장을 준비하자. 네, 두 가지 포인트 만나봤고요.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